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동원아텍의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당뇨 모니터링 기기 시장 규모는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2년 기준 32조 원, 그리고 32년까지 83조 원으로 약 2.5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특히 매 측정마다 소모되는 일회용 혈당 스트립 시장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2년에는 1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원아텍의 디살라이프를 보시면 타액을 채취하는 용기와 시험지 스트립, 이를 계측하는 모니터링 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동은하나텍은 타액 속 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당 측정 센서 기술을 확보하고, 낮은 농도의 당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미세전류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당사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기존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됐다는 것을 봐서는 적어도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술력으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동원하나텍의 타액 측정 기기 장점으로는, 첫 번째, 타액은 체열 부담이 없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당 수치를 측정하는데 부담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발병 위험이 높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혈당 측정 기기 대비해서 훨씬 더 폭넓은 시장을 타깃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사업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디살라이프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 중이고 24년 제품 인허가 준비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보시면은 현재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올 하반기 국내 확증 임상에 진입한 뒤에 내년 초쯤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해외 임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동사의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에서도 확신이 없거나 기술력에 자신이 없다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로드맵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사실 숫자로 잘 명시해 놔도 못 지키는 기업이 있겠지만, 동원아텍이 지금까지 해온 길을 봐서는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동사의 계획대로 되는지 저희는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동원아텍은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 1, 2위 당뇨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공략한다고 하는데, 20년에 이미 기술 특허를 취득하였고 B2B에서 B2C까지 시장이 확대되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 위해서 동사는 다음 CRO 전문 기업과 함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드림씨 IS 메디팁은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와 임상시험 업무 대행, 그리고 상업화 컨설팅 서비스 등 국내 유수 CRO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인 타이거 매드를 모 회사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타이거 매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62개국 자회사에 1만여 명의 직원을 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인도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전문 CRO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국내에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6년간 근무한 최이주 고문이 합류했고, 고려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임채승 교수가 사회이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도나텍이 여러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는 저는 그냥 큰 걱정 없이 잘 기다리는 게 내 할 일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2만 원을 깨고 1만 원 후반대까지 갔었는데요. 저는 1만 원 후반대는 개인적인 기준으로 저점이라고 판단했고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4월 25일에 5개 정도 소량 매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1만 원 중후반에서 2만 원 초반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보조 지표까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월요일 날 9% 정도 반등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저점을 잘 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이유를 보시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화웨이 내 OIS 드라이버 IC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장용 햅틱은 현대차와 기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 내년 독일 브랜드 등 고객사 적용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전달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는 대내적인 상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거나 후행하는 것을 약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임을 다시 알 수 있었고, 기업이 잘하고 있다면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목표하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안에 의미 있는 상승 또는 목표를 크게 잡는다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 꾸준히 공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